지난 9월 경남에서 한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 숨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저희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이 소방관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그만 말벌에 쏘여 숨진 거였고요. 그 후 유족들은 이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지난주 이 순직 신청은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고인이 처한 상황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거라 이렇게 보긴 어렵다. 그래서 순직 인정은 안 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유족 한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고인의 아내 되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이제 석 달 됐네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119 촬영만 봐도 제 남편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해요. 119 소방차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 안에 남편이 타고 있는 것 같고.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고 이종태 소방관의 죽음은 순직은 아니다.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고인이 처한 상황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근거인데 이 설명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들죠. 제 남편이 그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사를 보면 고드름 따다 죽은 사람은 되고 고양이로 구출하다 죽은 사람은 안 되는 거 정말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호복을 챙겨 입지도 않았다는 거,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뭔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전쟁 중에 헬멧이 벗겨져 머리에 총을 맞으면 순직이 아니겠네요? 전쟁 중에 어떻게 하다가 헬멧이 벗겨졌는데 맞으면, 총알을 맞으면 그게 군인 탓이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개인 장비를 100% 지급하고 난 후에 장비를 착용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호구 탈익만 하고 있으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남편분이 고 이종태 소방관이 평소에도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 뭔가 좀 활동하기에 부족한 게 많다 이런 하소연들을 집에서도 했나요? 가끔씩 했죠.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준다는 말뿐이었지 지나고 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소연을 남편분이 평소에도. 결국은 그 일이 본인에게 닥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 힘 있는 자는 모든 게 용납되고 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다 용납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그대로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자녀 둘 두셨더라고요. 네네. 몇 살입니까? 21, 20살입니다. 21, 20살. 네네. 큰애는 지금 군복무 중이고요. 작은 아이는 대학 다니고? 네네. 그 아들이, 그 아들 군복무 중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군에서 들은 거네요. 그렇죠. 그날 자대 배치 받는 날이었어요. 자대 배치 받는 날. 이제 아깝군요, 군에. 네. 근데 저한테 오히려 엄마 진짜 아빠가 이렇게 된 건 맞냐고 물어보는데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이 상황들 군에서 나와서 자기가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머니를 옆에서 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들 그 심정은 더 어떨까? 얼마나 더 타들어갈까 싶네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인의 장례 치르면서 들어온 부의금도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어요? 네.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남편이 항상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질 못했었어요. 그런 성품이셨군요. 네네. 모임에 가서 받으라도 이상한 건 많이 들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들고 왔냐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하나 사줬다 그러고 또
자기가 꼭 필요하면 가끔씩 들고 오는데 필요치 않으면 그냥 돈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아. 이런 걸 많이 보고 왔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뭐 물건 파는 거 보면 필요하지 않아도 그거 사가지고 오고 네,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도움을 좀 주고자 싶어서 그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해결이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들도 이 같은 일은 다시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족들에게 한 번 더 아픔을 주지 않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이 죽음을 계기로 더 좀 소방관들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어떤 불분명한 기준 이런 것도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처우 개선이 좀 예.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직 처리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뭐 보상금을 얼마 더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의 소방관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간절히 진짜 원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셨어요. 고 이종태 소방관의 부인을, 유족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현직 소방관 한 분을 좀 연결해보죠. 이번 순직 사건을 현직 소방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분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방관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벌집을 제거하러 갔다가 사망을 했지만 순직은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부모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죠. 예. 이런 결정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힘 빠지는 결정이. 예, 뭐, 그전에도 뭐, 열어달라고 하는 곳에 출동했다가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지붕에서 떨어지고, 뭐, 예. 고양이 사건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는 출동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순직이 안 돼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니 그 기준은 앞에서 우리 저 유족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가요? 순직이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아주 위험한 출동인 경우에 이제 선별적으로 순직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열기주의로 개별 사건마다 돼 있는데 개괄주의로 해서 바뀌면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에는 다 공상 혹은 순직 처리를 한다라고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동해서 그 현장에서 그 일과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개괄적으로 함께 봐야 하는데 숨질 당시 그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 순직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국민 여론이 또 비판적으로 바뀌면은 순직 처리를 해주고 예. 좀 대충 묻어간다 싶으면은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말벌 제거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특히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아까 유족분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도 주지 않고 개별 소방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가지고 소방관 잘못을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어떤 좀 부주의했던 게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된 건데. 그때 당시 보복이 없었죠. 그 사람한테는. 장비 주지 않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원 자체가 별거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감시할 수 있는 보조자 한 명만 더 있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2교대 인원으로 3교대 근무를 쓰기 때문에 각 센터마다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군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에도 이종태 소방관 옆에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런 일을 당했겠느냐. 늘 부족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원래 이런 일들은 소방관은 일이 힘드니까 파트너제로 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고 당하신 분도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4명 정도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팀당 하나밖에 제공이 안 된다. 이거 지금도 그런가요? 뭐 뉴스 나가고 좀 이슈화가 된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장비가 지급된 거는 뭐 말벌 다 끝난 가을철에 지급이 됐고요. 근데 저희한테 돌아와야 되는 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걸 돌려가지고 장비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 여론에서 이게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보호 장비를 더 구해주긴 했는데 사주긴 했는데 수당에서부터 나온 예산이다 보니까 수당이 줄어들었어요? 예, 기본 활동, 그러니까 쉬는 날에 일을 하는 걸 출장이나 이런 걸 문서로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조삼 못 한 거예요. 인건비 빼갖고 장비 더 챙겨주고 사람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산 전체의 풀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 빼다가 저기 맞고 저기 빼다 여기 맞고 이렇게 임시 방편이 되다 보니까 늘 뭔가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세요. 원래 쉬는 날은 쉬어야 되는데 예. 일이 많으니까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밤샘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또 시켜요. 뭐 출장 조치를 하고 문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수당을 조정을 한다. 야, 우리 수당 쓸 수 있는 게 요만큼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딱 제출해서 수당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수당이 초과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런 식으로 조삼모사네요. 그렇죠. 이쪽 항의하면 저쪽을 갖다가 쓰고. 참, 어떻게 만나면 동료들끼리는 뭐라고 한탄하세요? 그런 거 보면서. 뭐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죠. 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예. 세월호 이후에 뭐 국가 구매 안전처 생기면서 정치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되게 희망을 가졌는데 예. 이제는 뭐 그런 거짓말들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이가 갈리는 정도? 아, 이가 갈린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시네요. 예,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여론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벌집을 제거하다가 돌아가신 소방관. 하지만 순직은 아니다라는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봤습니다.